토픽 61번 사방댐 준설에 있어서 평가인자 현지 조사 요령입니다. 117회 3교시에서 사방댐 준설 대상지 평가인자 현장 조사 요령과 준설 설계에 대하여 설명하라 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사방댐 준설 평가인자 현지 조사 요령을 보면 저사량 저사고는 사방댐 대수면의 퇴적된 높이를 조사합니다. 저사량은 현지에서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사방댐 유효고를 기준으로 퇴적량 높이 저사고를 조사합니다. 사방댐의 현재 저사량 저사고를 고 80% 이상, 중 50에서 79%, 저 50% 미만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그림은 사방댐 대수면의 현재 저사량 저사고 등급 분류 방법입니다. 고 80% 이상이 고고, 중이 50에서 79%, 저가 50% 미만입니다. 다음 민가 보호 대상은 주요 보호시설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 사방댐 내 주요 보호시설, 주택지, 병원, 양로원 등 요양시설과 유치원, 학교, 관공서의 유무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 사방댐 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주요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조사합니다. 보호 대상지와의 거리를 단 500m 이하, 중 501에서 999m, 장 1000m 이상으로 구분 조사합니다. 그림은 사방댐 주설 대상 지역 내 주요 보호시설 조사 모식도입니다. 단은 500m 이하, 그리고 중은 501에서 999, 그리고 장은 1000m 이상입니다. 여기는 산지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개상물매로 조사 대상 사방댐의 계획태사선에서부터 계류 상부 평균 경사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 사방댐의 계획태사선에서부터 계류 상부의 개상물매가 급변하는 지점을 경계로 상하부의 평균 개상물매를 조사합니다. 개상물매는 현장에서 경사를 실측하여 프로 단위로 조사합니다. 개상물매를 급 10% 이상, 경 5에서 9%, 완 5% 미만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그림은 개상물매 조사를 나타냅니다. 평균물매가 평균물매고 여기 평균 개상물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태사선입니다. 여기는 사방댐이고 토석 이동량입니다. 단위 면적당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조사 대상 사방댐 계획태사선 상류 지점에서 3개소의 폭 5m 표준진의 최적 비율을 조사합니다. 계류 내 이동 가능 토성량의 예측은 사방댐의 계획태사선 상류 지점에서 일정 간격으로 횡단에 폭 5m 내에 존재하는 토석의 비율을 조사합니다. 대규모 댐 상장 15m 이상은 0m, 250m, 500m, 소규모 댐 상장 15m 이하는 0m, 150m, 300m, 그 외에 대상계로 최상단까지를 균등하게 3등분한 지점입니다. 타단계 댐은 대상계로 최상단까지를 균등하게 3등분한 지점입니다. 조사 방법은 조사 범위 내 개상 표면에 도출되어 있는 0.5 입방 이상의 전석이 차지하는 단면적의 비율을 조사합니다. 단, 조사 대상 전석은 3분의 1 이상 지표면으로 도출된 것으로 합니다. 조사 지점에 대한 좌표 및 사진 자료를 첨부합니다. 단위 면적당 이동 가능 토성량을 다 70% 이상, 중 30에서 69%, 소 30% 미만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그림은 토석 이동량 조사입니다. 0m 지점, 250m 지점, 500m 지점 3등분해서 조사합니다. 개폭이 5m, 0에서 250, 1구간, 250m, 2구간, 300m, 3구간, 5m 이내에 이동 가능 토성량을 조사합니다. 사방댐 준설 설계입니다. 사방댐은 계산 기울기를 완화하고 종횡집식을 방지하여 계류를 안정시키고
삼각을 고정하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시설로서 사방댐 대수면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방댐과 인접한 생활권의 보호를 위하여 별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준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투과형 사방댐, 중력식 사방댐은 산사태 등 산지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보호시설, 병원, 양로원 등 요양시설과 유치원, 학교 및 관공서 등, 그리고 주택지 등과 인접한 사방댐, 사방댐 점검 결과 토성 및 유목의 제거 등 준설 필요에 대한 점검 의견이 있는 사방댐, 악취, 수질 등 지역 주민의 준설 요구 민원이 있는 사방댐, 그리고 투과형 사방댐에서는 버팀식 사방댐, 복합 사방댐은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모든 투과형 사방댐 중 유목 및 토석이 차단부의 2분의 1 또는 그 이상 퇴적된 사방댐, 단 버팀식 및 복합 사방댐은 종류에 따라 퇴적 형태가 다르므로 사방댐 본체 전체 높이를 기준으로 퇴적 공간의 토성과 유목이 2분의 1 이상 퇴적되어 있는 댐을 조사자가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준설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성류의 충격으로 인한 사방댐 본체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계류의 경사가 급하여 삼각 균형이 무너져 더 많은 침식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설하여야 합니다. 사방댐 준설은 현지에서 나타난 문제점, 진입로, 사토장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림은 사방댐 준설 시행 검토 체계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진입로 여부를 판단해서 없으면 추가 개설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안되면 사방댐 구조물 신설을 고려하고, 추가 개설 가능 여부가 오케이 하면 사토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토장 여부가 안되면 사토장 확보가 여부가 불가능하면 사방댐 구조물 신설을 고려하고, 사방댐 확보가 가능하거나 사토장 여부가 되면 구조물 안전 설계를 합니다. 부수 설계 보수공사 가능 여부가 오케이 하면 상류 침식 유발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전 여부가 없으면 일로 가고 다시 사방댐 준설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일 준설 여부가 여가 되면 소형 사방댐 및 골막이 신설을 합니다. 만일 이게 불가능할 경우는 사방댐 신설 고려를 하고, 가능하면 사방댐 준설 시행을 고려합니다. 다음 침식 방지로 사방댐의 양쪽 기슭에서 계류 중심선까지와 상류 지역의 계류 기울기는 완만히 유지되도록 하고, 준설로 인하여 계류 침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바닥막이, 골막이, 기설막이 등을 추가 시설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보호는 계류 양쪽 기슭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시설물 표면에 토성을 남겨두거나 인력으로 제거하며 본댐과 주변 구조물과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의 균열과 파손 방지를 위하여 2m 내에 여유를 두어 준설합니다. 보수 병행은 준설 작업을 발주할 때 다음에 보수, 보완 작업을 함께 발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철제 구조물의 나사, 스크린 등 간단한 부속 장치의 교환, 그리고 사방댐 본체의 깨진 부분, 날개벽, 물방석 등의 손상 부분, 기타 부속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 보완 작업입니다. 탁수 저감은 사방댐 하류에 오탁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탁수 저감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끝으로 자연석 활용은 현장에 있는 자연석, 바위 등 큰 돌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반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방댐 대상지, 사방댐 준설 대상지 평가표를 보면 먼저 평가 인자로 현재 저사량, 저사고는 구분의 고가 80 이상, 중위 50에서 79%, 저가 50% 미만일 경우 개수는 각각 2.5, 1.6, 1.0을 하고 가중치는 3.4를 합니다. 그리고 인자 중에 생활권, 주요보호 시설과 거리가 단 500m 이하일 경우 2.5, 중 501에서 999m일 때는 1.6,
장 1000m 이상일 때 1.0이고 가중치는 2.8을 합니다. 개상물매가 급비 10%일 때 2.5, 경이 5에서 9%일 때 1.6, 완이 5% 미만일 때 1.0, 가중치는 1.6입니다. 토석 이동량은 다가 70% 이상 2.5, 중이 30에서 69%면 1.0, 소가 30% 미만인 1.0이고 가중치는 1.22입니다. 산출은 준설, 기준값은 개수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준설 기준값을 작성합니다. 준설댐, 사방댐 준설 여부 판정 총점 기준은 준설 시행은 17점 이상이고 준설 불효는 17점 미만입니다. 준설 여부 판정 시 고려사항으로 계류 안정화, 물리적 및 생태적 이 필요한 지역은 준설 시행 점수를 초과하더라도 준설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취 등 민원 발생 우려 지역은 준설 시행 점수 이하라도 준설 시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과 2km 이상 떨어진 사방댐을 준설 시행 점수를 초과하더라도 준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 시 계류, 산림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사방댐은 준설 시행 점수를 초과하더라도 준설하지 않을 수 있고, 기타 조사자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정되는 사방댐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2018년 산림청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62번 사방댐의 안전도 등급평가 및 조치사항입니다. 126회 1교시에서 사방댐의 안전도 등급평가 및 조치사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사방댐의 비파괴 검사 요령 및 안전도 등급 판정을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도 평가를 위한 표면파 기법 도입입니다. SASW 기법 적용하여 기존 콘크리트와 압축 강도와의 관계에 대한 피파 속도 방식과의 검토를 통해 콘크리트 재체의 결함으로 판단되는 균열, 연소기움, 골드 조인트, 박리, 백태 등에 대한 표면파 시험을 실시합니다. 사방댐 비파괴 검사 절차를 보면 사방댐 비파괴 검사를 위한 검사 위치, 격자는 사방댐의 횡방향으로 약 30cm 간격으로 설정하고 종방향으로는 약 5cm 간격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2차원 보강법을 사용하여 각 격자의 교점에 해당되는 표면파 속도를 구합니다. 단, 비파괴 검사 위치는 사방댐의 대수면과 반수면을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수면만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림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격자를 구성하고 각 격자의 교점에서 표면파 속도값을 추정한 후 이에 대한 산술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림은 콘크리트 사방댐 안전성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표면파 측선 및 표면파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각 격자 교점에서의 표면파 속도에 대하여 산술평균을 구한 후 피파와 표면파 속도와 관계식을 이용하여 피파 속도를 추정하고 이를 측선 매질의 피파 속도를 대표하는 값으로 결정합니다. 사방댐의 안전도 등급평가 및 조치사항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피파 속도 및 분산율을 조합하여 안전도 등급을 3개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파 속도 초당 미터를 계산해가지고 2600 이상이면 서술형 등급은 손상이 없습니다. 문자 등급은 A이고 조치사항은 문제가 없는 상태로 안전 및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 내구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관상 취약한 곳에 간단한 보수 및 보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파 속도가 2000에서 2600이면 서술형 등급은 요점 관찰이고 문자 등급은 B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전체적인 사방댐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내구성, 기능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보수와 보강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피파 속도 2000m/s 미만은 서술형 등급은 안전조치 필요고 문자 등급은 C입니다.
사방댐의 심각한 결함으로 사방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확실한 보강 혹은 개축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사방댐 비파괴 검사 요령 및 안전도 등급 판정,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2018년 산림청 고시 별표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63번 유목재해와 재해 방지 대책으로 유목대책시설의 배치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126회 2교시에서 유목대책시설의 배치 개념들을 그리고 설명하라 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유목재해와 방지 대책을 살펴보면 유목의 발생 원인은 유역의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목의 발생 원인을 추정하는 것은 유목의 발생 장소, 양, 길이, 직경과 유목에 의한 피해 등을 파악한다는 면에서 중요하며 과거의 유목재해 사례로부터 유목의 발생 원인을 추정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보시는 표는 유목의 기원과 발생 원인으로 유목의 기원이 유목의 유출은 발생 원인이 삼연분계에 동반되는 유목의 활락 그리고 토성류 발생원에서 유목의 활락과 유화, 토성류 유화에 동반되는 개안, 개상 침식에 따른 유목 유출, 홍수에 의한 개안, 개상의 침식에 따른 유목의 유출이 유목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유목의 기원으로 과거에 발생한 도목 등의 유출을 보면 유목의 발생 원인은 병충해나 태풍에 의해 발생한 수목의 토성류, 홍수에 의한 유출, 그리고 과거에 유출하여 개상이 퇴적되어 있거나 개상 퇴적물에 매몰해 있던 유목의 토성류, 홍수에 의한 재이동, 그리고 산사태의 발생, 유화에 동반되는 도목과 그 후에 토성류, 홍수에 의한 유출 등이 발생 원인이 됩니다. 유목조사법은 발생 원인, 발생 장소 추정법은 대상 유역을 현지 답사하거나 공중사진 판도, 그리고 기존의 자료를 참고로 과거에 재해 실태를 파악하여 유목의 발생 원인과 발생 장소를 추정합니다. 현황조사법에 의한 유목 발생량의 산출은 추정된 유목의 발생 원인 그리고 장소를 기초로 유목의 길이와 직경 등을 조사하고 발생량을 산출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유목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존재하는 수목, 유목 등의 양, 길이, 그리고 직경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산출 방법은 유목 발생의 대상이 되는 범위의 수목이나 유목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법과 대표적인 장소를 샘플링 조사하는 샘플링 조사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법은 조사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조사법 중 샘플링 조사법을 사용합니다. 현지 조사 항목을 보면 밀도 혹은 본수, 수목, 벌채목, 도목 및 유목 등의 100제곱미터당 본수, 그리고 직경은 수목의 흉부 직경, 벌채목, 도목 및 유목의 평균 직경, 그리고 길이는 수목의 높이 혹은 벌채목, 도목 및 유목의 길이, 실측치에 근거한 유목 유출량의 산출이 됩니다. 유목 대책으로는 구조물에 의한 대책과 비구조물에 의한 대책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구조물에 의한 대책을 기본으로 합니다. 구조물에 의한 대책에는 크게 유목의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방법, 유목 발생 억지와 발생한 유목을 계류나 하도에서 포착하여 하류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유목 포착 등이 있습니다. 비구조물 대책에는 경계, 피난체제의 정비 등이 있습니다. 토성류 구간에서의 유목 대책시설과 유출 토사 대책시설은 유목과 토사를 함께 포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실시합니다. 먼저 토사 대책 시설에 의한 유목 억지량과 포착량을 평가합니다. 유목 정비율이 100%에 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목 대책 시설을 계획하도록 합니다. 유목 대책 시설로 추가한 시설의 토사 포착량을 평가합니다. 유목 대책 시설의 토사 포착량을 예상하여 토사 정비율을 산출하고 토사 정비율이 100%를 초과할 때는 토사 대책시설 계획기수와 규모를 변경합니다. 다음은 유목 대책을 위한 시설입니다. 토사와 토석의
발생 특성이나 유화 형태에 따른 유목 거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댐에 의해 토성류 전체가 포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성류 구간에서 유목을 처리하도록 하며, 부댐에 설치되는 유목 포착공은 소류 구간에서 발생 그리고 이동하는 유목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유목 발생 억지공 계획은 삼복과 개안 등의 붕괴 및 침식을 방지하여 유목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토사 생산 및 유목의 발생원에 계획합니다. 유목 발생 억지공에는 토사와 함께 일출하는 유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삼복의 붕괴를 방지하는 사면 안전공과 개상과 개안으로부터 토사 생산을 방지하는 기승막이, 그리고 바닥막이 등이 있습니다. 그림은 유목대책시설 배치 개념도로 먼저 상류로부터 유목 발생 억지공, 그리고 유목 포착공, 투과형 사방등공, 그 다음에 유목 포착공으로 부분 투과형 사방댐공이 토성류 발생 유화역 계산경사 10% 이상 지역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유목 포착공, 투과형 사방댐공, 유목 발생 억지공, 기승막이, 바닥막이, 그리고 유목 포착공, 붓댐 위에 유목막이를 토성류, 퇴적역, 계산경사 약 3에서 10%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소류역, 토성류 포함한 소류역에는 계산경사 3% 이하의 소류역에는 유목 포착공, 모래막이와 유목막이를 실시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공학 입문 1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의 사방의 골막입니다. 104의 1교시에서 골막이 구공막이 시공 방법, 그리고 119의 3교시에서 사용재료별 골막이 시공 요령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시공 목적을 살펴보면, 골막이 보곡공 또는 곡지공이란 계류수의 유속 완화, 그 다음 유수에 의한 종횡식 방지, 유성토사의 퇴적 촉진, 그리고 개상 퇴적물의 재이동과 개안의 결계, 붕괴 등의 방지, 그리고 기승막이 등의 기초보호 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작은 댐으로 구공막이라고도 합니다. 시설 목적과 축설 위치의 선정 기준은 사방댐과 유사하지만 사방댐보다 규모가 작고 계류의 상부에 위치하며 반수면만이 존재합니다. 골막이의 높이는 현재의 개상을 고정하여 종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므로 대수윤의 댐등마루는 상류의 계산면만 갖게 하고 반수면은 하류 계상보다 2m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수면의 비탈물매는 1대 0.2에서 0.3으로 하고, 계상물매가 급한 경우에는 세굴에 대비하여 물바지, 수직벽, 막돌 놓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은 골막이의 시공사례로 본체가 유수해서 물바지를 놓고, 그 다음에 하단에 수직벽, 그 다음에 막돌 놓기를 놓는 모식도입니다. 골막이 위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획합니다. 개상이 저하될 위험이 있는 곳에 계획합니다. 상류지역에서 삼복공사가 진행되어 토사 공급이 중단되어 하류의 퇴적지역이 개상저하를 일으키는 곳에 계획하며, 개상이 저하되는 구간이 길 경우에는 군적으로 배치하여 종침식을 방지합니다. 본류와 지류가 합류될 경우에는 합류지점의 직하부에 계획합니다. 합류지점은 통상 양쪽 계류의 유량과 유출토사량이 차이가 있어 개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합류지점의 하류 중에서 유수가 집중되는 곳을 피해서 계획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합류지점에 근접한 곳에 시공하면 난류가 발생하여 극단적인 경우에는 골막이를 따라 유로가 새롭게 형성되어 오히려 안정성이 상실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간 공작물의 기초를 보호하거나 개상의 결과 부분 및 붕괴지 등의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공할 경우에는 보전 대상물의 하류에 계획합니다. 또한 계류의 굴곡부는 유수의 난류가 심하게 발생하여 시공된 골막이를 유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굴곡부의 하류 중에서 유수가 집중되지 않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막이의 방향은
사방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류구를 향해 유심선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복수의 골마기를 계획할 때에는 모든 장소에서 하류를 향해 유심선과 직각이 되도록 계획하며 방수로의 중심은 그 직상류에 위치하는 골마기에 방수로 유심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즉 골마기의 방향은 하류를 향해, 방수로의 위치는 상류를 향해 각각 규제를 받습니다. 이는 방수로를 유하하는 홍수류가 골마기의 방향과 직각으로 유하하기 때문에 방수로의 위치와 방향을 합리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유한이나 골마기의 어깨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골마기의 방향으로 유로의 유심선의 중심에 골마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계획물매는 골마기, 구곡마기는 상류에 삼복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사력의 공급이 감소되었을 때 계획하기 때문에 계획물매는 침식이나 퇴적이 발생하지 않는 물매가 되어야 합니다. 즉, 종침식 방지댐과 같이 구계상물매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 계상이 서서히 안정물매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계상이 불안정할 때에는 골마기 사이에 새롭게 설치하여 계획물매를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골마기에 한 계상물매의 완화는 게르브의 세굴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침식 방지댐과 같이 퇴사에 의하여 물매를 유지시키는 방법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림은 골마기의 계획물매 방법으로 현 계상이고 세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구계상입니다. 골마기 종류를 살펴보면 사용재료에 따라 돌망대, 콘크리트 블록, PNC, 판, 통나무, 바자, 때, 흑자루, 골마기 등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돌골마기는 석보공이라고도 하며 석재를 채취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계상 변동이 비교적 심한 곳에 구곡 침식을 방지하고 삼각을 고정하기 위해 시공합니다. 대상 유약 면적은 4에서 5헥타르 이내입니다. 크기는 길이 4에서 5m, 높이 2m 이내로 직선부에서 유심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방수로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부를 약간 낮게 하여 활골 단면을 유지하도록 하며 계상물매가 급한 곳에는 군접 배치를 합니다. 돌쌓기의 물매는 1대 0.3을 표준으로 하고 석재는 박겐도를 사용하지만 견고하게 시공해야 할 곳은 견칫돌쌓기나 찰쌓기를 합니다. 또한 댐마루의 2분의 1 정도의 뒷체험을 하며 수세를 약화시키기 위해 하류에 막돌놓기를 설치합니다. 돌망대 골마기는 사롱 보곡공이라고 합니다. 구곡의 호박돌 크기의 자연석이 많은 장소에서 축조하는 철선 돌망대 골마기로 암석지대, 산사태, 토성류, 발생지대의 구곡 발달을 저지하고 삼각을 고정하기 위해 시공합니다. 철선은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부식되기 이전에 공작물 자체가 안정화되므로 반영구적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콘크리트 공작물보다는 자연 친화적이고 상수가 흐르는 곳에서는 수소, 생물의 서식에도 효과적이지만 온천지대나 유황성분의 광산지대에서는 돌망대의 부식으로 인해 내구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콘크리트 골마기는 큰 규모의 구곡 침식이 발생하는 계곡 중 견고한 공작물이 필요한 장소에서 침식을 방지하고 삼각을 고정하기 위해 시공합니다. 모래, 자갈, 시멘트를 시공 지점까지 운반해야 하고 거푸집을 가설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공작물의 규모가 크거나 계단식으로 시공할 때에는 기계화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골마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하지 않으며 시공할 경우에는 자연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반수면을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나무 골마기 환태 보곡공은 자연환경이 조화롭지만 목재의 부우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방부 목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응급공사에서는 현지에서 벌치한 통나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공열은
개상 텃밭기를 실시한 곳에 지름 6cm 횡목을 3.6m 간격으로 상하 두 줄로 넣은 후 그 위에 1m의 종목을 60에서 70cm 간격으로 놓고 결속선으로 단단히 묶습니다. 그리고 종목과 횡목이 접하는 곳에는 45도 방향으로 말뚝끼리 1.8m의 기초 말뚝을 받고 종횡으로 쌓은 후에 공간에 자갈, 돌, 흙으로 채우고 종목을 이용하여 방수로를 만듭니다. 다음 바자흐기는 편측 보곡공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작은 구곡이나 토사지대와 같은 장소를 대상으로 하며 편책 재료를 구하기 쉬운 곳에 적당합니다. 특히 석재의 구두기 어려운 습지로 토심이 깊고 안반이 노출되지 않는 지역에 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공 요령은 지름 10cm 내외의 통나무 말뚝을 개상에 고정하고 버들, 사시나무 등과 같이 맹활력이 강한 나뭇가지를 엮은 후에 땅에 삽입하여 발근이 되도록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사방공학 28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로 산지 사방에 있어서 골마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 사방의 개간공사에서 황폐단 계류 구간에 대하여 유속의 저감을 위해 골마기, 기성마기, 개간수로 등의 공정을 배치합니다. 골마기는 황폐한 산복에 발생된 골, 구곡이나 계류의 상류부에 시공하는 소규모의 공작물로서 유수에 의한 종방향 침식 억제와 위성토사의 하류이동 방지, 계류의 양쪽 기습보호를 위해 설치합니다. 계류부에 설치하는 골마기는 사방댐과 외견상 모양이 비슷하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계류의 토사의 퇴적 기능은 거의 없는 시설입니다. 시공 장소를 살펴보면 산복의 골, 구곡에서 침식에 의한 비탈면 붕괴 위험성이 높은 곳과 경사가 급한 계류에서 유수에 의한 침식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양쪽 기슭의 붕괴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설계 요령은 계류의 골마기는 본체와 물바지로 구성됩니다. 본체에 뚝 마르면 현재 개상면과 같게 하고 하류 개상면과의 높이 차이가 2m가 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상류 계류의 개상 기울기가 급하여 낙차에 의한 침식이 우려될 경우에는 물바지를 설치합니다. 계류부에 설치하는 골마기는 유심선, 계곡의 각 단면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을 흐름 방향으로 연결하는 선을 말합니다. 유심선의 직각 방향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본류와 지류가 합류하는 경우에는 합류부의 아래쪽에 설치합니다. 단 지나치게 근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류가 발생하므로 유수가 집중되는 곳은 가능하면 피합니다. 골마기의 어깨는 규모에 따라서 1에서 3m 이상 땅속에 근입하도록 합니다. 시공 요령은 돌골마기는 유형 면적이 4에서 5헥타르로 석재를 채취하기 쉽고 개상 변동이 비교적 심한 곳에 적용하며 채석장에서 생산된 큰 돌이나 막힌 돌을 이용합니다. 직선부에서는 유심선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크기는 길이 4에서 5m, 높이 2m 이내로 하며 개상 기울기가 급한 곳에서는 연속적으로 배치합니다. 돌쌓기의 기울기는 1대 0.3을 표준으로 하고 방수론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부를 약간 낮게 하여 활골 단면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음 돌망대 골마기는 구곡과 주변의 호박돌 크기의 자연석이 많은 장소에서 축조하는 철선 돌망대 골마기입니다.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철선이 부식되기 이전에 공작물 자체 안정됨으로 반영구적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콘크리트 공작물보다 자연 친화적이고 상수가 흐르는 지역에서 수소 생물의 서식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콘크리트 골마기는 큰 규모의 구곡 침식이 발생하는 계곡 중 견고한 공작물이 필요한 장소에 적용합니다. 모래, 자갈, 시멘트를 시공 지점까지 운반해야 하고 거푸집을 가설해야 하는 등의 많은 비용이 들지만 공작물의 규모가 크거나 계단식으로 시공할 때에는 기계화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골마기는 특수한 경우 외에는 시공하지 않으면 시공할 때에는 자연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반수면을 문양, 거푸집 등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통나무 골마기입니다. 시공 요령은 개상 톱하기를 실시한
한 곳에 지름 6cm의 횡목을 3.6m 간격으로 상하 두 줄로 놓은 후 그 위에 1m의 종목을 60에서 70cm 간격으로 놓고 결성선으로 단단히 묶어 고정합니다. 종목과 횡목이 접하는 곳에는 45도 방향으로 말뚝길이 1.8m의 기초 말뚝을 받고 종횡으로 쌓은 후 공간에 자갈, 돌, 흙으로 채운 후 종목을 이용하여 방수로를 설치합니다. 친환경적인 재료로 자연환경에 조화롭지만 목재의 부우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방부 목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택에 유의해야 하고 응급공사에서는 현지에서 걸치한 통나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바자 골마기는 산비탈이 빗물에 의해 쇄골된 작은 골짜기 구곡이나 토사지대와 같은 대상으로 하면 편책 재료를 구하기 쉬운 곳에 적당합니다. 특히 현지에서 석재를 채집하기 어려운 습지로 토심이 깊고 안반이 노출되지 않은 지역에 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공 요령은 지름 10cm 내의 통나무 발톱을 개상해 받고 버드나무, 사시나무 등과 같은 맹하력이 강한 나뭇가지를 엮은 후에 땅에 삽입하여 발근이 되도록 합니다. 흙 골마기는 흙으로 구곡마기를 축설하고 뗏마루의 반수면에 때를 입혀 뗏무 본체 제방을 보호하며 규모가 크고 견고함을 요구할 때는 좋은 점토나 석회 이와토의 신벽, 흙으로 뚝을 쌓을 때 물이 밖으로 새지 못하도록 뚝의 가운데에 진흙 같은 재료를 속에 다져 넣은 벽을 말합니다. 신벽을 설치합니다. 흙쌓기 비탈면의 표준 기울기는 대수면과 반수면에서 다 같이 1대 1.5보다 완만하게 설치합니다. 그림은 골마기의 개념도로 유수, 본체와 물바지, 수직벽, 막돌 놓기 모습이고 돌 골마기의 개념도는 방수로 높이 어깨를 보호하고 뒷체험을 실시합니다. 원지반이고 반수면이고 전석으로 갑세공사를 하면 대수면이 처리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3판 사방기술교본 5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65번 약의 사방의 기승막이입니다. 83회 4교시에서 약의 사방공사 중 기승막이 공법의 목적과 경관을 고려한 시공기술, 그리고 87회 1교시에서 돌 기승막이 공사의 시공요령, 107회 2교시에서 기승막이의 시공 목적과 시공 방법, 116회 3교시에서 계류보존 사업의 기승막이 공사 요령, 그리고 128회 4교시에서 산지 사방의 돌 흙막이와 약의 사방의 기승막이 시공 요령과 차이점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약의 사방의 기승막이를 살펴보면 기승막이는 유수가 직접 계안에 충돌하여 횡침식이 발생하거나 침식에 의하여 삼복 붕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계안을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서 계안의 횡침식 방지, 그리고 삼복 공작물의 기초보호, 삼복 붕괴의 직접적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종구조물로서 상황에 따라서 계류의 방향을 변경시켜 붕괴, 횡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합니다. 사용 재료에 따라 돌, 콘크리트 블록, 돌망태, 바자, 그리고 통나무, 기승막이 등으로 구분합니다. 시공 장소는 기승막이의 시공 장소는 지형과 지질, 유수의 충돌 상태, 계획 홍수위, 시설의 계획 높이, 비탈 물매 및 기설, 기승막이의 실태 등을 조사하여 목적에 부합된 장소를 선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류의 망곡에 의하여 유수 충격을 받은 수층부, 그리고 오목지형의 계안 또는 붕괴 위험성이 높은 야계에 설치합니다. 다음 설계 요령은 계류의 뚝쌓기 구간 내에 시공할 경우에는 뚝쌓기 계획 비탈 기울기와 같은 비탈 기울기로 계획합니다. 침식이 심하고 유수의 충돌이 심한 곳에는 돌, 콘크리트 블록, 돌망태, 기승막이를 계획합니다. 계획 물매가 완만하고 유수가 적어 수위가 낮게 흐르는 곳에는 통나무, 바자, 기승막이 등을 계획합니다. 기승막이 계획 비탈은 1대 0.3에서 0.5를 표준으로 계획하고 사용 재료와 현장 여건에 따라 1대 1에서 1.5 정도의 비탈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승막이 계획 비탈은 표준 1대 0.3에서 0.5 이상으로 계획할 경우 편입 용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편입 용지의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합니다. 기승막이에 있어서 DCM 조약돌의 두께는 산림사업 표준품셈의 사방사업 품셈 규정에 의거 계획합니다. 기승막이의 단면은 배후의 지질 그리고 지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뚝마루의 물매는 원칙적으로 계획 계상 물매와 일치시킵니다. 대규모 콘크리트 기승막이와 콘크리트 블록 기승막이에는 신축 줄눈을 설치하도록 하며 차수성의 기승막이는 배후의 토합 및 수압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합니다. 다음 시공요령은 일반적으로 기승막이를 시공할 때는 밑넣기, 쇄골방지, 기초처리, 밑다짐 공사, 밑막이와 기승막이의 높이, 뚝마루 두께, 접속부 처리, 그리고 상승 구간 등에 대하여 유의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기승막이 기초의 밑넣기는 계획 계상 물매, 계상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쇄골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유수에 의하여 쇄골될 위험성이 높은 곳에는 바닥막이, 수제 등을 같이 시공합니다. 기승막이는 각 부를 중심으로 쇄골되기 때문에 사력층인 경우에는 계획 물매선보다 적어도 1m 이상 기초 밑넣기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사방댐의 상류에 접속시키는 기승막이는 사방댐의 방수로 바루보다 1m 정도 밑넣기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합니다. 하류에 접속시키는 기승막이의 기초 밑넣기는 통상 사방댐의 기초와 같은 정도로 하고 방수로 어깨의 직하부로부터 1m 이상 산 쪽으로 후퇴시켜 접속시키는 것을 표준으로 설계합니다. 계류의 굴곡부에서는 유안에 하류 중에서 직선으로 이행하는 지점에 쇄골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의 밑넣기 깊이를 결정할 때 충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기승막이의 기초가 유수에 의하여 쇄골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밑다짐, 바닥막이, 수제 등을 설치하며 밑다짐 공사는 현지 상황에 따라 사석, 콘크리트 블록, 침상 등과 같은 재료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채택합니다. 기승막이 기초 지반이 연약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말뚝을 타설하거나 지반을 교체하는 등의 기초 처리를 실시합니다. 기승막이의 기초 처리는 기초 지반의 지지력, 투수성 등의 상황에 따라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기초공업, 말뚝박기 등을 실시합니다. 기승막이의 높이는 계획호 수위 이상이 되게 시공하여 홍수 시에도 원류하지 않도록 합니다. 즉, 계획 홍수 위보다 0.5에서 0.7m 높게 하며 계곡의 반곡부에서는 오목지형이 볼록지형에 비하여 수위가 상승하기 때문에 더 넓게 시공합니다. 사방댐, 골막이, 바닥막이의 상류에 계획하는 기승막이의 마루 천단은 사방댐, 골막이, 바닥막이 양 안쪽 마루의 높이와 일치시키거나 높게 설정하고 특히 계획 기울기에 따라 상류부를 높게 시공하도록 합니다. 수위 상승 구간은 곡선의 시점부터 종점까지로 하며 상하류에는 접속 구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상류 쪽의 접속 구간은 영울매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며 시점과 종점에는 쇄골을 방지하기 위하여 낮은 바닥막이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수위 상승 높이가 열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상승 높이를 주지 않습니다. 기승막이의 뚝마루 두께는 0.3에서 0.5m를 표준으로 하고 뚝마루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계상 물매와 일치시킵니다. 특히 사방댐의 상류에 계획하는 기승막이의 경우 뚝마루는 사방댐의 뚝마루 높이와 같게 시공하고 원류하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합니다. 기승막이를 시공한 구간의 양쪽 접속부는 기승막이 바깥뚝 속에 근입되도록 시공합니다. 기승막이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돌 기승막이는 축설 방법에 따라 돌쌓기 기승막이 그리고 돌붙임 기승막이로 구분하며 돌쌓기 기승막이는 매쌓기 기승막이와 찰쌓기 기승막이로 구분됩니다. 돌쌓기 기울기는 찰쌓기 1대 0.3, 매쌓기 1대 0.5를 표준으로 하여 안반 위에 시공하지만
사력층에 시공할 경우 톱하기를 충분히 실시하고 매쌓기는 돌쌓기의 틈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게 뒷체험을 실시합니다. 또한 돌붙임 기승막이는 개폭이 비교적 넓고 개상 물매가 완만한 곳에 물매 1대 1.5로 돌붙임을 실시합니다. 찰쌓기 콘크리트 배합은 시멘트, 모래, 친자갈을 1대 3대 6 비율로 적용하고 모르타르의 비율을 1대 3으로 합니다. 콘크리트 기승막이는 유세에 충격력이 크고 계한 침식이 심한 곳에 시공합니다. 단면은 배후의 지질 그리고 삼복의 물매 등을 고려하여 배면 토합에 안전하도록 시공하며 뚝마루의 두께는 0.3에서 0.5 그리고 앞면의 물매는 1대 0.3에서 0.5를 표준으로 합니다. 콘크리트 기승막이는 차수성이기 때문에 뒷체험 자갈, 물빼기 구멍 등을 설치하여 배후의 토합과 수압을 완화시킵니다. 즉 물빼기 구멍은 저수지보다 높은 위치에 직경 50에서 100mm 정도의 것을 2에서 3 제곱미터에 1개수 정도 설치하며 뒷체험 자갈은 두께 0.3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시공합니다. 특히 기승막의 연장이 20m를 초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10에서 15m마다 1개소 정도의 수축 줄눈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돌망대 기승막이는 양안의 높이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비탈 기울기가 1대 0.5 이상이 되게 설치합니다. 즉 돌망대를 2에서 3단 쌓은 후에 말뚝으로 고정하고 높은 기승막이는 가로 방향으로 쌓아 경고도를 증강시킵니다. 특히 돌망대 기승막이는 세굴에 강하고 황폐 계류에 분포하는 호박돌 크기의 작은 돌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산사태 지대나 토속류 위험 계류에서 주로 이용됩니다. 돌망대 체험돌의 크기는 돌망대 막눈보다 크고 망대지름의 2분의 1보다 작은 돌을 사용합니다. 바자 기승막이는 사력의 유출량이 적은 야계의 계한 침식을 방지하는 데 적합하며 계한을 따라 0.6에서 1m 간격으로 길이 1.2m 정도의 말뚝을 타설하고 말뚝의 지상 0.5m 정도를 나무의 섭등으로 바자를 엮은 후 그 뒤에 흙을 충전합니다. 바자 기승막이는 필요에 따라 때를 붙여 경고도를 향상시키지만 내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응급대책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나무 기승막이, 목재틀 기승막이 등이 있습니다. 그림은 돌 기승막이 모식도입니다. 기초를 0.2에서 0.3m로 하고 여기는 원지반선이고 횡단면을 보면 기초 콘크리트 돌막이 돌을 쌓기 그리고 뒷체험을 실시하고 상단에 때붙임과 그 위에 줄대 심기를 합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 3판 사방기술교본 16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지사방 개간공사에서 기승막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황폐 개천에서 유수에 의한 계한의 횡침식을 방지하고 산의 비탈이 끝난 아랫부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류 흐름 방향을 따라서 축소하는 개천 사방 공정으로서 사용 재료에 따라 돌, 콘크리트, 블록, 돌망대, 통나무, 바자, 기승막 등이 있습니다. 시공 장소는 활등처럼 쑥 들어온 모양 망곡의 개천에서 물의 충격을 받는 수층부나 유한 또는 붕괴 위험성이 있는 하천변을 대상으로 시공합니다. 다음 설계 요령은 계류의 뚝쌓기 구간 내에 시공할 경우에는 뚝쌓기, 계획 비탈 기울기와 같은 비탈 기울로 계획합니다. 침식이 심하고 유수의 충돌이 심한 곳에는 돌, 콘크리트 블록, 돌망대, 기승막이 등을 시공 계획합니다. 계산 기울기가 완만하고 유수가 적으며 수위가 낮은 곳에는 통나무, 바자 기승막이를 계획합니다. 기승막이의 계획 비탈은 1대 0.3에서 0.5로 표준을 하고 사용재료와 현장 여건에 따라 1대 1에서 1.5 정도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기승막이 계획 비탈은 표준 1대 0.3에서 0.5 이상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편입용지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편입용지의 사용 여부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 계획합니다.
기승막이 뒤치음 조약돌의 두께는 서방품생 규정에 의하여 계획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기승막이는 뚝마루 두께 0.3m, 앞면 기울기 1대 0.3, 뒷면 기울기는 토합에 따라 결정하지만 대개 수직으로 계획합니다. 물빼기 구멍은 지름 3에서 6cm 정도로 하고 2에서 3제곱미터당 한 개씩 계획하며 신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10m마다 신축줄은 신축임을 계획합니다. 시공요령은 기승막의 기초에 밑넣기는 계획계산 기울기 그리고 계상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쇄골되지 않는 안전한 깊이로 하며 유수에 의해 쇄골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바닥막이 수제 등을 함께 시공합니다. 기승막의 높이는 계획 홍수 이상으로 하여 홍수 시에도 넘치지 않도록 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계획 홍수보다 0.5에서 0.7m 높게 하며 계류의 반곡부에서는 유한이 철안에 비해 수위가 높아지므로 더 높게 시공합니다. 사방댐, 골막이, 바닥막이 등의 상류에 계획하는 기승막이의 공작물로 마루 천단은 사방댐, 골막이, 바닥막이 등의 양안쪽 마루와 같은 높이로 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높이로 설정해야 하며 특히 계획 기울기에 따라 상류부를 높게 시공하도록 합니다. 기승막이 뚝마루 두께는 0.3에서 0.5m를 표준으로 하고 뚝마루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계획 계산 기울기와 일치하도록 시공합니다. 기승막이 시공 구간에 설치하는 공작문 양끝의 접속부는 기승막이 바깥에 뚝 안쪽으로 끼어들도록 시공합니다. 그림은 기승막이의 개념도입니다. 기승막이 설치되고 유수의 방향, 그리고 이건 중간에 바닥막이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3판 사방기술 교본 6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